안녕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한국말 못해요. 그래서 영어말 하겠어요. I'm going to speak about what may happen between it now 지금 and the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singularity 것은 era that 현재와 we've been hearing about. I'm 싱글러리티 going to look 에라 at 사이에 three 어떤 일들이 일어날 different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scenarios 말씀을 that may 드리도록 happen 하겠습니다. over the 세 next 가지에 25 있어서의 years 시나리오가 between 있습니다. now 향후 and 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42. 2042년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세 개에 있어서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인류가 번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부터 한번 볼까요? 그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 인류는 계속해서 번영을 해왔고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부와 건강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떤 길로 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미래와 같은 경우는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개선될 수도 있는 미래, 어떤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도는 더디지만은 좀 개선될 수 있는 미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여기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나리오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자, 실제 단지 10%만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죠. 자,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연사께서요, 자동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와 같은 자동화에 기반해서 이 사회가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사회가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하나입니다. 저는 환경에 있어서의 오염 그리고 인류에 있어서의 멸망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근시안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 길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은 인류가 민첩하고 빠르게 현명하게 움직인다면 현명한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멋진 미래의 60%의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인류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력이 있고요. 그리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같은 경우는 잘못된 선택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암흑시대에 대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한 17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러면 긍정적인 미래, 암흑의 미래 대신 긍정적인 미래로 가기 위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변화의 동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다른 힘보다 우리의 시대를 바꾸는 것은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죠. 열린 사회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피드백 사이클에 기반해서 점점 더 발전을 합니다. 기술에 있어서의 결과, 그것은 단지 기술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과 관련돼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위험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 사람들에 있어서의 반응이죠. 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데 인센티브를 또 주면서 기술의 발전을 빨리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스킬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의 강점을 가져가도록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반응에 크게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술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라던가 등록 시스템 그리고 가치
이러한 것들이 이전의 기술에만 근거하기 때문에 너무나 구식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제한적이고 나이브한 방식으로 완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다 변화에 있어서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가속화되어 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전 연사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기하급수적인 급증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규모가 2배가 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우는 스팀 엔진에 기반을 했습니다. 단순한 툴을 만들었다가 기기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서 변화가 있었던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던 이런 것이 되겠고요. 조금 더 발전이 되게 되면 좀 더 가까이 보게 되면은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제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컴퓨팅 파워가 늘어난 것이죠. 제1세대의 컴퓨터보다 차후 세대에 있어서의 컴퓨터가 더 발전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팀 템플턴이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면 그리고 이 발전을 따라받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파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또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 개선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또 여기서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 엔지니어들이 만든 것이지만은 이 AI가 또 AI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AI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티칭을 해서 AI 알고리즘을 더욱더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머신러닝에 기반해서요. BAI 전문가라 하더라도 AI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구글 딥마인드와 같은 경우요. 알파고를 이제 내놓았던 그러한 회사가 되겠는데 이거보다 더 발전된 오토 ML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무엇보다도 구글에 있어서의 학습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 학습 소프트웨어를 더욱더 발전을 시키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효율적으로 최고에 있어서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 연구자들이 만들어냈던 것보다 더욱더 발전된 것을 긍정적인 피드백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것은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식량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은 아주 스마트한 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 기반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어떤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을 하게 됩니다. 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이클은 계속해서 확대가 돼서 좀 더 나은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 비디오라던가 그 외에도 쌍방향적인 교육 비디오 그리고 온라인 오픈 코스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더욱더 발전이 되게 됩니다. 내일 세션 6번에 보게 되면 교육에 대한 세션이 있는데요. 거기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사이클입니다. 어떤 엔지니어들이 무언가를 만들게 되면 이 디자이너들과 같은 경우 기술에 있어서의 사람과 연관된 부분들을 또 더하게 되고 AI가 더해지고 딥러닝이 더해지게 되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이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파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파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몇몇에 있어서의 소수의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동기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AI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이제 좀 더 많은 지능적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고 과학적인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몇 개 있어서의 기업만이 아니고요. 여러 기업들, 조직들이 AI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은 금융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AI가 줄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과 같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어떤 주식에 있어서의 거래라던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인터액션이 더욱 강하게 되고 보건 부분과 같은 부분도 인공지능을 사용을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차후 신세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과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물론 무기 경쟁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해킹과 관련돼서는 말웨어를 캐치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그야말로 AI는 여러 군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상 무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는 상당히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연사가 얘기했지만은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크게 어느 때보다도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스마트해질 것이고요. 좀 더 건강해질 것이고요. 더욱더 긴 수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할 때까지 불멸의 삶을 누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 이것은요. 이제 제가 향후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이 인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를 이런 기술의 기반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기후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큰 오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술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더 큰 위기가 있을 것이고요. 장기 비상사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을 수 없었던 여러 기술에 있어서의 조작, 스파이 행위 이러한 것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또 불평등을 더욱더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리스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개인의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줄 수 있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퍼센티지가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큰 회사를 비교하도록 하겠는데요. 자동차 미국의 1990년 디트로이트에 있는 세 개의 회사 그리고 또한 IT 실리콘밸리에 있는 2014년 IT 회사 세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회사와 같은 경우에요. 자, 수익은 비슷합니다. 수익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종업원 수를 보게 되면은요. 이 세 개의 자동차 회사와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리콘밸리와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 적은 종업원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디트로이트의 세계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360억 달러다라고 한다면 실리콘밸리의 세계 회사는요 30배나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은 10배나 작은데 이 시가총액은 30배나 높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재에 있어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몇 개에 있어서의 승자가 상당히 큰 부분을 독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로봇과 자동화에서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되면서 중위소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G20 국가에 있어서의 통계치가 되겠는데요. 노동력의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그것이 파란색인데요. 자, 그렇지만은 중위소득을 보게 되면 별로 큰 개선이 없는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국가와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미국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중위 소득에 있어서 큰 변화가 1970년대 이후로 별로 없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뒤처진 사람들에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상당히 실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축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외됐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죠. 자, 이것이 또 다른 통계 수치가 되겠는데요. 자, 향후 사람들이 어떠한 사망을 특정 연령에 달했을 때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40세에서 45세에서 54세 이 연령대를 보게 되면은요. 자, 이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의 원인은 어떤 식단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야말로 마약에 중독된다거나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아니면 자살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자신들의 중위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에 있어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해를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세계를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테러리즘으로 이것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엉망인 정치인에게 투표권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죽는데요. 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비행기에 이 파일럿과 같은 경우에는요, 오토 파일럿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하강을 시켜서요, 한 1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같이 사망했던 케이스가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정신 나간 과학의 모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이스 미국 작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모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죠. 컴퓨터 파워가 18개월 주기로 해서 2배 있어서의 캐파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신 나간 과학에 있어서의 모어 법칙은요. 누군가가 너무나 분노에 넘쳐서 전 세계를 파괴하는데 필요한 IQ가 18개월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다. 그러니까 IQ가 조금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데미지를 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화학 무기 아니면은 핵무기, 사이버 테러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분노, 이러한 것들, 혐오,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외에 있어서의 표현일 것이고요.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불안한 모습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4차 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함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이 긍정적인 변화의 혜택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정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새롭게 정의된 민주주의, 즉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또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억압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킬까, 어떠한 기술의 발전 속도를 조금 더 더디게 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한 규제가 있어야 되죠. 무엇보다도 구식의 엄격한 규제가 아니고요. 스마트한 규제를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NBIC라고 하는 것은
나노, 바이오, 인포, 코그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각각에 있어서의 요소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 나노, 인포, 바이오, 코그노, 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향후 20년 이와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줄기세포 그리고 인조육, 유전체에 있어서의 에디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뭐 드론이라던가 소행성 자원 채굴 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 기술, 소셜테크입니다. 이것은 회계, 금융, 데이터 스토리지, 그리고 시장, 규제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오래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장부, 새로운 화폐, 그리고 또한 블록체인은 내일 또 타 세션에서 얘기가 될 것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사회적 기술적인 부분들을 서로 잘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쁜 시나리오로 따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싱글러리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는 그렇지만은 잘 대처한다면 긍정적으로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